다이어트 할 때 생리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나 이러다가 나중에 임신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조기 폐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그게 조금 있어요.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생리 때 되니까 이제 체중이 좀 올랐다 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희연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한 50대 사이의 여성분들이시거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이제 여기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특히 또 다이어트 한약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약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감량된다면 다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 약 먹고 생리 주기가 바뀌었는데 이거 괜찮냐 인데요. 다이어트 할 때 생리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싶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좀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어트 하면은 왜 생리 주기가 변하는 걸까요? 이게 첫 번째로는 지방세포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해서 적게 먹으니까 또 이제 지방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지방이 내뿜는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리 주기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 관리하죠. 이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내 칼로리가 이제 적어지면은 우리 몸은 이걸 이제 비상사태로 인지를 해버려요. 우리 몸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비상사태인데 막 이세를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생리하는 것보다 생존에 중요한 좀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려 하기 때문에 생리 양이 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생리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나타날 증상이 나타난 건데 나 이러다가 나중에 임신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 조기 폐경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냐? 막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리 주기가 바뀔 때 걱정하는 거는 임신이나 여성 질환이 의심돼서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을 빼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고, 내가 지방세포를 단기에 좀 많이 뺐구나, 아니면 내가 식단을 잘해서 지금 몸이 좀 비상사태라고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한 2~3개월 정도 안에 생리 주기랑 양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신경 쓰여요, 나는 이런 쪽에 좀 예민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생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미지로 띄울게요. 이미지. 이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SNS에서 꽤나 핫한 게시물이었더라고요. 이게 생리 주기 조절하는 혈, 이런 걸로. 사진 속의 혈은 조해인데요. 발의 이제 안쪽에 복사뼈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조해는 족소음 신경이라는 경락에 해당하는 혈자리인데, 한의학에서는 비뇨 생식 쪽을 이제 신장 경락이 담당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조해혈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이제 생리나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하는 혈로는 이제 삼음교랑 태계가 있어요. 네, 아마도 생리통이나 그런 이제 부인과 문제로 한의원에 가신 분들은 이 부위에 침을 맞으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삼음교는 족소음 신경을 포함해서 세 개의 음적인 경락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나가는 부위, 그리고 이제 태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신장 경락의 중요한 혈자리여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거에 쓰이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생리 때는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생리하실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거나 실제로 몸무게가 더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생리 전에 입이 터져서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정체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생리 증후군으로 많이 드셨으면 그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는데 생리 때 되니까 이제 체중이 좀 올랐다 한다면 이건 실제로 살이 찌신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변화를 하면서 몸이 수분이랑 염분을 이제 붙잡고 있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특히 막 다리나 배나 막 얼굴이나 이런 데가 많이 좀 붓고 체중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생리 때 일시적인 몸무게 증가를 보고 아,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 루틴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이제 부종을 빠지기를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생리 중에 다이어트 루틴이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계속 먹고 싶잖아요, 생리 때는. 특히 이제 당 떨어지는 느낌 든다고 막 초콜릿 같은 게 땡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영양분을 많이 요구해서도 있지만 감정 기복으로 인한 스트레스 폭발, 이거 가짜 배고픔이 원인일 확률이 커요. 그러면 이제 생리 중에는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 생리 때는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아까 부종 얘기하면서 빼야 된다고 하더니 왜 물을 마시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마셔주면 순환도 촉진이 되고 오히려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생리통 역시 탈수가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생리통도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막 짠 음식,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부종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피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긴 한데 좋은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해서 일단 진짜 배고픔은 없애고, 그 외에 평소에 안 먹던 것들, 막 초콜릿, 막 아이스크림,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은 이 식욕이 가짜라는 걸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안 드셔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는 사실 운동도 빠질 수가 없는데 생리 때는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생리 중에는 피곤해서 이제 자꾸 늘어지게 되죠. 이게 뭐 체온도 조금 떨어지고 뭔가 다운되고 수분이랑 혈액도 이제 손실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그냥 푹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 억지로 막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운동 능률도 떨어지고 오히려 막 힘들다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그냥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단 음식, 간식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만 안 드셔도 선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방어만 잘해도 잘 넘기는 거야. 그것만 꼭 주의를 해주세요. 대신 이제 중요한 게 생리가 끝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기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황금기는 생리 후에 배란 전까지 한 1-2주 정도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운동 강도랑 시간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탄수화물을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화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언급한 에스트로겐 수치도 안정화가 되는 시기여서 지방 분해를 더 이제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꽤나 효율이 좋아요. 에너지 레벨도 높고 몸도 가벼운 이 시기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이 기분이 좋아지는 이 경험을 누적을 하면 평소에도 운동에 대한 느낌이 더 이제 더 호로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식단도 살펴보고 운동도 살펴보았는데요. 다이어트에 또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 수치를 위해서는 이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이제 잠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 시간에 잠들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려고 누웠는데 불면에 시달리는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잠이 그나마 잘 올 수 있게 하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해열 있잖아요. 조해열도 사실 수면장애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흔히 이 목빗근, 이게 붙어있는 유양돌기라고, 여기 귀 아래쪽 옆에 보면 좀 누르면 시원한 데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압박을 해서 좀 풀어주고, 그리고 뒷목 우리 머리카락 나는데 조금 위쪽에 그 두개골 바로 아래 그쪽을 이제 지압을 해가지고 좀 풀어주면은 잠이 잘 온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제 이렇게 돌리고, 왜냐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있어서 고개를 돌려서 일자로 만든 다음에 이 목빗끈을 이렇게 꼬집어서 찝어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혈로는 발 뒤에 이제 실면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름부터가 잃어버린 잠을 찾아주는 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침을 놓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서 한의원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자기 전에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지압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쇄골 아래 여기도 누르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여기 아래에서 이제 대흉근 위쪽 여기까지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은 또 이제 좀 릴렉스 되면서 좀 잠이 잘 오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뭉치고 누르면 아프고 하실 텐데, 매일 조금이라도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면은 이제 불면도 잡고 스트레스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가 생리해주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생리 기간에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혈들도 알려드렸는데 조금 이제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컨텐츠였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비상사태가 되니까 그 외의 기능을 조금 이제 뺀다고 해서 뭐 생리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남자의 경우에 네. 만약에 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네. 뭐 소위 말해서 정력이 줄어든다거나 오. 정자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어요. 네, 그런 연구 결과는 없고 그냥 하면 되겠네요. 네, 남자들은 그냥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그게 조금 있어요. 이게 완전 별도의 얘기인데 이게 이렉션이 되려면은 긴장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가 약간 긴장도를 주거든요, 사람한테. 약간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고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렉션이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긴장 때문에 생기는 거고, 아무튼 남자가 다이어트 한약 먹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주의해서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큰 문제로 들리긴 하네요. 이거는 남자들은 다 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약을 끊고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바짝 다이어트 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렉션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가 봐요. 뭐 아무래도 어쨌든 돌아온다는 거네요. 네, 다 돌아와요. 돌아오고. 근데 이제 이렉션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면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적게 먹어서 몸이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생리 주기에 문제가 생긴 거는 그래도 2-3개월 정도는 좀 돼야지 몸이 다시 비상 아니었네? 이렇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안정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안정화된다. 그리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 중에 보면은 생리 주기가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방세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과하게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는 막 월경 다 건너뛰고 막 엄청 건너뛰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생리 주기가 엉망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체중 감량을 해가지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면은 생리 주기가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리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의료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이제 반응인데, 그걸 너무 이제 두렵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고요. 추가적으로 뭐 다이어트 할 때 걱정되는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이어트 꿀팁이 0칼로리